스웬 스마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어떤 큰일이 벌어졌을 때 뜨들썩 하다가요, 며칠만 지나면 그걸 잊어먹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생겨서 이런 상황에 둔감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적어도 170여 명쯤 죽은 사고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무한 항공기 참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공항 측의 잘못도 있고 조종사 측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비행기의 결함이나 또 그 항공사의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버드 스트라이크, 상륙하기 전에 찍힌 동영상 사진에 엔진에서 불이 나오는 걸 보고 버드 스트라이크다. 그래서 엔진이 추력을 멈춘 상태에서 글라이드식으로 이렇게 돌면서 착륙하다가 중간을 넘어서 내리면서 결국 끝에 있는 방어벽에 충돌해서 화재가 났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끝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어제 언론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KBS가 특집으로 지금 무한사고 100일이라고 보도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빼서 뉴스로 보도했는데 항공기에 추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고 난 이후에도 항공기가 지상 52m에서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엔진이 일부 능력을 상실했을 수는 있지만은 엔진이 가동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의 항공사고 전문가들이 무한 참사 이후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정의하는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 버드 스트라이크 일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황당하다는 그런 비판을 했는데, 이게 사실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명이 죽은 사고에서 이게 만약에 탄핵 국면이 아니었더라면 원인 규명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자 측의 집회나 시위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 감추어진 자료가 있다, 다 공개하라, 이렇게 됐을 겁니다. 희한하게도요, 그 무한 항공기에서 블랙박스는 다 타버려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블랙박스가 그렇게 쉽게 소실되게 만들어졌을까요? 지상에 항공기가 떨어져서 대화재가 발생해도 살아남게 돼 있는 게 블랙박스인데, 자, 그런데 지금 항공기에 추력이 있었고 엔진이 꺼진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KBS에서 보도됐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무한 제주항공 조종사가 관제탑과 착륙 활주로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교신을 했다는 거예요. 교신이 끊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신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기가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19번 활주로로 착륙한 거는 관제탑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조종사는 방어벽 둔덕이 없는 1번 방향 활주로로 착륙하겠다고 3번을 전달했는데, 관제탑에서 착륙 직전 19번 방향으로 틀어라. 결국은 이것은 관제탑의 인재였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공항의 관제탑과 사고기 사이에는 교신 내용이 있는데, 블랙박스가 기록하지 못한 사고 직전에 4분 7초가 담겨 있고, 그래서 조종사가 1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다고 9시경에 이야기를 했는데 9시 1분에 관제사가 19번 방향으로 착륙해라고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관제탑과 조종사 간에 교신 기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왔는데, 자, 이 같은 내용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다 밝혀야 된다. 그래서 조사의 주체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일부만을 공개해서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왔고, 초반에 이런 교신 기록이 끊긴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도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다. 그래서 조종사가 1번 활주로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관제탑이 19번 활주로로 착륙하라 해서, 그래서 조종사가 다시 한번 턴을 해가지고 19번 활주로로 착륙하다가 저런 참사가 났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왜
방향을 바꾸게 관제탑에서 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복행이라고 부르는 왜 착륙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그걸 다시 올리면서 되돌아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류 충돌 사고가 있었으면 그대로 착륙해야 되는데 다시 착륙하지 않고 한 바퀴 더 돌아온 원인이 도대체 뭐냐? 당시 항공기는 조류 충돌이 곧바로 고도를 높이는 복행을 시도했고 관제탑은 고도를 5,000피트까지 올리려 했는데 이 비행기는 1,075피트까지밖에 못 올라간 채 다시 착륙을 하게 됐다. 자, 뭔가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토교통부나 제주항공이나 무안공항이나 다 한 통속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을 지금까지 뭉개면서 가다가 이제 뒤늦게 이런 사실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무안의 참사 가족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 때라 하지만 이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참으로 희한하다. 만약에 보통 때라면요, 원인이 조금이라도 감추는 게 있으면 유가족들이 다 득달같이 나서서 원인 규명을 하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할 건데 이 사건은 너무나 묻혀버리고 빨리 잊혀진 사건이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 원인이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 여기에도 우리나라 카르텔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각 대학마다 작년에 이제 휴학을 하고 복귀하지 않는 이 일종의 파업 투쟁을 벌이던 의대생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휴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에서 재적을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는 본과 4학년생들에게 유급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고 이 신청을 받은 뒤에 유급 대상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부산대는 재학 연한을 넘겨서 계속 이렇게 유급하면 재적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본과 3, 4학년들을 복귀 추세가 확실하니까 예과생 들도 수업 참여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 정원 사태의 시발점은요. 그건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문제예요. 거기에 교육부나 더 나아가서 복지부가 가세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인 겁니다.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성은 명확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던 학생들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해서는 안 된다. 저는 열어놓고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들이 당한 억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통이 잘못된 정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피해가 발생됐을 리가 없잖아요. 의사 정원이 필요하더라도 윤통이 정한 방향은 그건 분명히 현재 의사 정원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겠지요. 여기에 앞장섰던 교육부와 복지부가 무슨 낯짝으로 지금 학생들을 재적하겠다고 합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잊혀진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경상도 산불 이재민입니다. 경상도 산불 이재민들이요 정말로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주 보잘것도 없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데 형편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 의성에 그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한 농민이 자기 땅을 600평을 내줬어요. 마을 해관하고 가까운데요. 여기는 1,800만 원어치의 양파가 자라고 있었지만은 노인들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돋아나는 싹을 뽑아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마을 해관과 가깝고 부지가 없는데 이 부지가 적정하다고 해서 양파가 크지도 않았는데 뽑아내서 그래서 이걸 동네 주민들하고 나눠 먹겠다. 그래서 지자체가 해야 될 일, 지자체가 땅 주인들한테
설득을 못 해서 임시주거 주택도 짓지 못하는데, 그래서 경로당에서 아주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임시주택이라도 지어지면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노인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진 산불 보상금을 보니까 아주 적어서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불이 나서 새 집 지었다고 좋아하는 거는 돈 있는 집의 노인들 이야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집 지을 엄두조차도 못 내는데 임시주택에서 2년 정도 거주하게 됐는데, 이런 거를 동네 주민이 양파 키우다가 양파를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털을 제공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부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여야 정치권 대선 싸움 하지 말고요, 잊혀진 경상도 산불 이재민들 좀 도우세요. 제대로 피해 전액 보상하세요.